그러지. 아, 그냥 고마워. 매년 한 명씩은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뭔 소리냐면 이제 아빠하고 친한 애들이 있더라고. 여학생들 중에. 분명히 이제는 고등학생이고 막 이런데 중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 물어봤지.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가 딸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냐 물어봤더니 별거 없대. 어렸을 때부터 말 좀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 무작정 이렇게 시킨다는 의미보다는 서로 소통을 많이 하면은 아마 선생님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어리잖아. 중학생 되고 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 오늘 가는데 그냥 귀여워 죽겠는 게 갑자기 왔어요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가면서 혼자서 뭐 99999999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비둘기야? 왜 999 거려? 했더니 얘가 그냥 씩 웃으면서 또 뭐라고 쿵짝쿵짝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했더니 그 유치원에서 장구 배웠다고. 장단 맞히고 있는 거라 해서 개 귀여워. 완전 귀여워. 귀여운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지. 애가 이제는 초등학교를 앞두고 있으니까 글을 알잖아요. 글을 알다 보니까 말도 잘하고 이제 의사소통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거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하거나 이제는 조금 시무룩해 있거나 이랬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거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엄마랑 아빠는 하면서 나는 왜 안 돼? 설명을 해줘야 돼. 절대로 이렇게 화나거나 막 이러면 안 돼. 설명을 해줘야 돼. 애들한테는 이게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했더니 그래도 엄마 아빠는 하자.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위험한 거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뭐 어딜 가면 자꾸 혼자 가려고 해. 막 심장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거려요. 자꾸 혼자 가려고 해서. 그러니까 등원 시킬 때도 보면은 이렇게 차도랑 있단 말이야. 그럼 건너가야 되는데 막 혼자서 막 쫄깃쫄깃 가. 거기 가면 안 돼. 멈춰 멈춰 이러면은 그냥 뭐 딱 쳐다보고서 이렇게 시무룩하니 앉으면 가만히 있고. 요즘에 힘들어. 그러니까 애가 어렸을 때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커갖고 서로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결혼하시겠지. 뭐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예? 요즘엔 딩크족도 많다고 하더라고. 딩크족이 뭔지 알죠? 애 안 낳고 둘이만 행복하게 살자. 뭐 요즘 대한민국이 좀 살기 힘들다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 뭐 결혼을 안 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선생님도 이제는 애를 무진장 싫어했거든.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애를 정말 싫어했어. 그러니까 와이프랑 이제는 연애할 시기 있잖아. 그럼 그럴 때 보면은 식당 같은 데 이렇게 딱 가려고 하다가 막 애들 있잖아. 애들 있고 하면은 와이프가 들어가도 괜찮겠어?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싫어했어 애들을. 왜냐면 애들은 통제 범위 밖에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지? 야 니네 생각을 해봐. 애한테 3, 4살 된 애한테 여기 10분 동안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절대 어디 가면 안 돼? 하면 애가 1분도 안 돼서 움직여.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드시 케어를 해줘야 돼 어렸을 때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잘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은데 지금 내가 애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그거 안 하는 부모들도 많아. 애 새끼가 뛰어다니든지 뭐 하든지 지 집에서는 상관이 없지. 근데 밖에 나가서 막 식당이나 막 이런 데에서 통제를 아예 안 하는 부모들이 있어. 그런 부모들은 좀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 왜냐면 피해를 주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애기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는 너무 떠들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어디 가면 안 돼 해서 되게 미안했었어. 자꾸 안 되잖아. 안 돼. 그래도 이제는 남한테 이제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피해 안 주는 쪽으로 많이 갔었지.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데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는 밥 먹고 바로 나가서 공원 산책할 거야. 아니면은 어디에서 이제 뛰어다니게 놀게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해소를 좀 해줬는데 애 낳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1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성인들끼리의 그 약속인 것 마냥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애들에 대해서.
뭔 말인지 가지. 그러니까 애들은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애들 자체를 컨트롤을 못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애들이 저러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전혀 안 갔었어. 그래서 식당에서 싸운 적도 있어요, 애 부모랑. 들리게 얘기를 했거든, 일부러. 아, 애 새끼 존내 뛰어다니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부모가 처음에는 이렇게 눈치 살짝 보더니 두 번째 얘기를 하니까 뭐라 하더라고. 아,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그럴 수도 있으면은 당신이 식당을 차리던지, 왜 나와서 남한테 피해 끼치냐 해서 막 언성 높아지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이제 애 있는 데 있으면은 연애할 때 시절에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와이프. 싸움 날까 봐.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애를 낳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져. 그냥 세상이 달라진다는 게 뭐 세상이 좋네 아름다워 보인다 이게 아니라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져. 그냥 애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려고 해도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돼. 여기를 이렇게 딱 가려고, 우리 둘이가 좋아했던 곳이라서 딱 가려고 했다가도 애가 가도 괜찮을까? 애를 낳아도 괜찮은 상황인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어딜 가도 좀 조심스러워지고, 들어갈 때 사람 많으면 괜히 얘가 이렇게 가다가 다치진 않을까, 아니면 피해를 주진 않을까, 막 이 생각이 드니까 그게 많이 달라지더라고. 내가 이렇게 애를 딸바보가 될지는 몰랐어요. 주변에서 다 그러는데 딸바보라고. 나는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사랑을 할 뿐인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시겠지만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달라지더라고. 애를 낳기 전하고 후로. 그러니까 애를 무조건 낳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냥 바라보는 시점 자체가 이렇게, 그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돌아봐도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래. 연애했을 때, 그리고 결혼했을 때, 아기를 낳은 이유,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더라. 어쩔 수가 없지. 그래서 좋은 거는 하루가 길어요. 지금 우리는 윈터스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와서 공부하고 있잖아, 그치? 그런데 나는 이제는 애를 낳고선 아기가 유치원 다니면서부터는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윈터스쿨 전에도 선생님은 8시 반이면 일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 자연스럽게. 안 일어나면 우리 딸이 깨워. 예전에는 이렇게 되게 기다려주는 딸이었는데 요즘엔 지가 알아서 깨우더라고. 예전엔 진짜 웃겼어요. 뭔가 자다가 느낌이 이상할 때 있잖아. 존나 이상해 뭐가. 그래서 이렇게 눈을 딱 뜨잖아. 그럼 얘가 쳐다보고 있어. 앞에서 가만히. 겁나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그러면은 아빠 일어났다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다시 못 자. 큰일 났어. 그래서 그게 이제 몇 년째 이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전날에 존내 피곤했건, 아니면 이제는 선생님이 성인이니까 전날에 이제는 뭐 와이프랑 술을 한잔 했건 뭐 하든 간에 피곤하도 뭐가 다 필요 없어. 그냥 희한하게 7시에서 8시 되면 눈이 알아서 떠져. 학생 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자연스럽게 떠지는 게. 학생 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일어나기 싫었잖아. 지금도 싫지?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돼. 그래서 지금은 싫지 않아요. 그냥 하루가 길잖아. 인생을 더 사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런 기분을 조금 만끽하세요. 알겠죠? 자, 보자. 부등식을 우리가 좀 오래 끌고 왔어. 문항수가 적지가 않아서 굉장히 많이 돌아 또 왔습니다. 대신에 이제는 설명은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몇 문항하고 마무리를 지을 거야. 그럼 전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2차 부등식이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전 시간에도 그랬는데 애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요 녀석이 포함이 돼요? 안 돼요? 그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요 새끼를 집어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좀 기억하라는 게, 처음에 그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있으면은 대입해봐라. 그러니까 집어넣으란 얘기잖아, 그치? 대입해봤을 때 얘가 가능한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란 얘기야. 알겠어?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거. 뭐 2에서 뭐 5까지 할까? 얘가 이렇게 돼 있었어. 전 시간에도 했던 건데. 만약에 이 녀석이 x라는 녀석이 얼마라고 할까? 마이너스 4에서부터 뭐
A까지다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요 두 마리가 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잖아. 해를 가졌으면 좋겠대. 그럼 뭐야? 요것도 나와 있고 요것도 나와 있으니까 연립 부등식이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연립 부등식이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공통된 범위를 구해주세요. 맞습니까? 그럼 겹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요거를 그대로 그려주라고 했잖아. 어떻게? 마이너스 4. 아, 존내 멀리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4 여기다 쳐.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요렇게 가서 A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가죠? 그럼 요거를 봤을 때 이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2가 들어가 안 들어가? 2 안 들어가지? 2보다 크다잖아. 그치? 2가 안 들어가잖아. 아, 이 범위에서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해서 2는 안 들어가잖아. 그럼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자면 숫자를 써보자면 뭐 2.1, 2.01 뭐 이런 녀석들은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2보다 큰 쪽. 그죠? 그럼 요 녀석도 봤을 때 이게 존재하려면 얘가 쫑쫑쫑 가본단 말이야. 아, 간격을 좀 더 좁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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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수 있어. 어디 있든 좁히더라도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해 가셨어? 그러다가 요 녀석이 쫑쫑쫑 가다가 2가 됐어. 2가 되면 돼야한대. A가 2가 되면 돼야한대. 안 되는 거지. 집어넣어 보라고 했잖아요. 2보다 작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99999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치? 얘가 2보다 큽니다는 2.00000000 뭐 1 뭐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1점대고 얘는 2점대인데 겹치는 게 있니 없니? 없는 거지. 선생님 말이 가. 그러다 보니까 A는 2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요거보다는 커야지. 되셨어? 선생님 말이 가? 그럼 간혹 물어봐 애들이. 아유 선생님 그러면은 요 새끼는 5보다는 작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지. 겹치는 부분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2보다만 큰 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운이 좋으면은 뭐 여기 전체 다 겹칠 수도 있는 거고. 뭔 말인지 갔어요? 이런 경우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었어? 요 새끼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 2만 색칠이 돼 있어. 그럼 A라는 새끼가 땡땡땡 가다가 2가 돼도 돼 안 돼? 된다 손. 안 된다. 모른다. 오케이 모른다 4명. 그럼 얘 봤을 때 2가 안 되지. 너 보라고 했잖아 얘들아. 2가 됐으면 요 녀석은 뭐야? 2부터 시작이지. 맞아? 2부터 시작이야. 요 흰색. 흰색은 2부터 시작인데 노란색은 뭐가 돼? 얘가 2가 되면 1.99999 얘부터 시작인 거잖아. 그럼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럼 해가 있으려면 얘는 여전히 커야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갈 거냐? 아이씨, 지우개를 안 가져왔네? 지우개 겁나 많은데 우리. 아우 지우개 부자예요. 또 선생님 지우개를 그냥 열심히 이렇게 빨기 때문에 숨은 노력이 있는 거야. 항상 어떤 일에는 숨은 조력자들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맨날 빠는 거야. 알아? 아 몰라?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 줄 알아요? 자 보자. 이번에는 얘가 색칠돼 있어. 얘가 색칠돼 있어. 해가 있어야 된대. 그럼 이 새끼가 또 존내 깜짝거리면서 띠디디 가겠지. 2가 되면 돼야한대. 그렇지? 안 된다 손. 이번에는 과반수가 넘었어요. 내리시고. 된다. 모른다. 셋. 그럼 여기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이 새끼가 가는데 너 보라니까. 여기 얘기했잖아. 가능한 수치를 한번 찾아보라고 모르겠으면. 그럼 이 새끼는 2가 됐으면 2, 1, 0 이런 식으로 가겠지. 2부터 출발하잖아. 근데 얘는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2는 안 되지. 2보다 큰 쪽이니까 2.1, 2.2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럼 겹치는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이해 가셨어?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둘 다 색칠이 돼 있어. 2가 돼도 돼 안 돼? 된다 손. 셋. 뭐 나머지 뭐야 자꾸 안 들어. 되죠. 선생님 왜요?
2 이상이면은 얘는 출발점이 2부터잖아. 2, 3, 4, 5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도 2가 되면 2부터니까 2, 1, 0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해가요? 그럼 기본적으로 겹치는 게 뭐야? 2는 겹치잖아.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고. 되셨어? 근데 2보다 왼쪽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공통된 범위라며. 그럼 2보다 왼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럴 때는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자주 나오겠어? 이걸 만족하는 A의 최소 또는 최대의 정수를 구해주세요. 아니면 최대 값을 구해주세요. 최소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지. 되셨나요? 선생님 많이 갔어? 오케이. 그럼 2차에서는 이제 자주 나오는 게 2차, 1차 먼저 가자. 1차에서 자주 나오는 것도 하나, 이제는 반드시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어려워했던 거 뭐 있어요? 문제상에서 봤을 때 뭐 이런 거 할까? 이런 거 할까? 3a 플러스 1로 가자. 1로 가자. 이런 거. 예. 부등식을 푸세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선생님 친절하니까 일부러 정리 다 해줬어. 그럼 이걸 풀라고 했어. 제일 먼저 봐야 될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 얘들아? 부등식. 그지? 아, 선생님 왜요? 당연히 부등식인데. 아, 이 새끼 1차잖아. 1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어디에도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지. 우리는 항상 분류를 했잖아. 그러니까 니네 봐봐. 이런 거야. 문제상에서 주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렇게 돼 있다 치자. 알겠지? 그럼 요 부등식을 푼다 아니면 모든 실수에 관해서 성립한다 뭐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다 치자. 이해 갔지? 그럼 얘가 만약에 부등식이라고 했어. 부등식.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녀석을 골라주세요.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알겠지? 그럼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잖아, 얘들아. 분명히 애들이 그냥 이 말을 안 보고 문제만 봤을 때는 당연히 뭘로 풀겠어? 그렇지, 2차 부등식으로 푼단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얘가 문제를 잘 보시라. 제발 이건 부탁하는 거야. 부등식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이 새끼가 1차일지 2차일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니까 무조건 분류를 해야 된다고. 그럼 첫 번째로는 뭐? A라는 새끼가 0일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로는 뭐? A라는 새끼가 0이지 않겠네요. 그지? 그럼 만약에 0이라고 했으면 니네가 집어넣어 보는 거지. 0이라고 했으면 땡땡 사라지니까 얼마 남아? 3이 0보다 크다. 당연한 얘기지. 아니 0, 0 집어넣어봐. 그럼 x 대신 니네가 어떤 수치를 집어넣어도 이 앞에 두 마리는 0 되지. 그렇잖아. 그럼 0 되기 때문에 얘는 0 더하기 3. x 대신 뭘 집어넣어도 양수지. 그럼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a가 0일 때는 이 부등식은 100% 성립한다는 얘기지. 얘가. 그럼 a가 0이 아니야.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대. a가 0이 아니라고 했어. 그럼 2차죠. 그치? 2차 부등식이 뭔가에 성립한대. 그럼 이 새끼가 절대 부등식이든 아니든 우리가 항상 했던 게 2차 부등식 나왔으면 뭐부터 생각하라고 했어? 그렇지, 그래프. 아이고 이뻐라. 그래프 포물선부터 보라고. x 대신 뭘 집어넣어도 이 포물선이 양수였으면 좋겠대. 그지? 그럼 포물선 그래프 개형은 우리가 몇 가지? 총 3가지로 볼 수 있지? 큰 범주로는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2가지지만 그 범주마다 3가지가 나오잖아. 그럼 요 새끼는 봤을 때 뭐예요?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갈 테니까 요 봤더니 요 놈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y 붙이라고 했지? y는 요 새끼잖아. 그럼 x 대신 뭘 집어넣어도 양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럼 y 값은 x축을 기점으로 뭐야? 위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뭘 집어넣어도 양수가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여기 기점으로 위야 아래야? 위에만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 얘기인즉슨 1, 2, 3번 몇 번? 그렇지, 3번에 해당하잖아. 그럼 그 녀석의 그래프를 봤더니 교점이 몇 개가 돼? x축과 2개, 1개, 빵개지.
근데 x축과의 교점은 우리는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불러? x절편. 그지? y가 0일 때 x값. 그럼 y가 0일 때니까 이 새끼. 됐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네. 그죠? 그럼 2차 방정식의 해를 따졌더니 얘도 2개, 1개, 빵개가 되는 거지?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건 판별식이지. 그러니까 판별식 d가 얘는 0보다 크고 같고 작은 거지. 그럼 당연히 이 새끼를 따졌으면 뭐야? 요걸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 내 말 이해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짝수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게 0보다 작다. 됐나? 그럼 a는 뭐가 돼? 2차식이 작네. 범위 어떻게 돼? 그렇죠. 사이에 낑겨요. 그럼 a는 0부터 3까지. 됐나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지. 성립했잖아.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틀리는 학생들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풀다가. 되셨어?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는 1차인데요. 1차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봤을 때 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했으니까 1차 부등식인지 아니면 그냥 부등식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얘도 무슨 작업을 거쳐? 분류 작업을 제발 좀 거쳐줘라. 됐나?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제곱의 개수. 얘는 요거잖아. 제곱의 개수는. 그치? 그럼 첫 번째로는 뭐예요? 제곱의 개수가 0인 경우를 판별을 해야 되는데 0인 경우를 봤더니 뭐가 되는 거야?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 두 가지가 있으니까 첫 번째로는 뭐? a 플러스 2가 0인 경우. 됐나? 즉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 판별을 해본다는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마이너 2 집어넣었더니 0 곱하기 x가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맞잖아. 0이니까.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해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x 대신 어떤 새끼를 집어넣어도 이 전체 값은 0이지. 그럼 x 대신 막 집어넣을 거야. 니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계속 집어넣을 거야. 그래도 계속 0 나와. 그럼 0은 음수보다 크다. 맞아 틀려? 맞지? 아니 수직선 생각해봐. 0은 음수보다 크잖아. 무조건 크잖아. 그치? 그럼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혹은 모든 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됐쇼? 여기까지 얘가? 집중? 그럼 두 번째로는 뭐가 돼야 돼? 0이 되는 경우인데 이번엔 이 새끼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a-2가 0인 경우. 즉 a가 2인 경우 따졌더니 0 곱하기 x가 뭐예요? 3보다 크다. 좌변은 x 대신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0밖에 안 나오지? 그럼 0이 양수보다 커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건 없으니까 이때는 해가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지. 되셨나? 여기까지 해가? 그럼 세 번째로 갔을 땐 뭐야? 이게 0이 아닌 거지. 되셨어? 0이 아닌 거지.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0이 아닌 거니까 아하 부등식이니까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겠네.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 a 플러스 2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로 나눠주셔야지. 아우 선생님 왜요? 방정식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등식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등식의 성질이 다 적용이 되지만 부등식의 성향상 양수로 나눠줬을 때는 변화가 없으나 음수로 나눠줬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나눠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됐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때는 나눠주시니까 그대로 나눠지니까 x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왜 붙냐? a-2 a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1 요거 하나가 되는 거고 음수였다라고 치면은 x가 반대로 바뀌면서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되셨어? 이해가지? 이게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문제 제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되냐? 그 나머지 전 시간에 했던 거 뭐 있어요? 근의 분리도 했었잖아. 그치? 근에 따라서 요 녀석의 형태가 부등식이 어떤 식으로 변할까요? 라는 문제들을 했었어. 그럼 근의 형태라는 거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렸었어. 근의 분리 들어가기 전에 근의 형태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근이 어떤 식으로 가는 거? 부호가 결정된 경우 근의 위치가 결정된 경우
우리는 그 위치가 결정된 경우를 기본적으로 근의 분리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럼 부호가 결정된 건 뭐예요? 두 근의 부호가 같은 경우, 그치? 같다. 그럼 같다는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양수인 경우와 둘 다 음수인 경우로 나눠졌었고, 그지? 둘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란 얘기지. 이해 가셨어?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야? 둘 다 양수다. 어떻게 가는 거야? 아, 얘는 당연히 이거야. 2차 방정식에서 됐나요? 부등식하다가 왜 방정식으로 갑니까? 부등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저 녀석을 판단하려면. 이해 갔어? 아, 두 근이 둘 다 양수래. 이 새끼의 두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놓자. 둘 다 양수래. 근이 양수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가장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근이 나와 있으면은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건 자연스럽게 떠오르잖아. 그죠?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떠올릴 수 있으니까 둘 다 양수면은 합이 뭐가 돼? 양수. 곱이 뭐가 돼? 양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새끼가 서로 다를지 중근일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지? 그럼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한 배씩 D가 그렇지. 요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이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됐냐? 그럼 둘 다 음수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합이 음수가 되고 곱이 그렇지. 양수. 판별식은 동일하겠지. 됐냐? 그럼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돼? 합이 그렇지. 몰라요. 곱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자명한 사실은 뭐야?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됐냐? 그 위치에 따른 이 형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두 근의 위치를 설정을 해주는 거야. 어떻게? 얘를 봤을 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게 나오는 거지.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두 근이 모두 P하고 Q 사이에 존재한다. 마지막으로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네 가지로. 됐죠? 어렵지 않아, 얘들아. 그럼 기본적으로 쟤를 봤을 때 그냥 아래로 볼록만 생각하자고. 위로 볼록일 때도 이제는 다르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 규칙은 똑같아요. 아래로 볼록일 때만 생각하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대. 그럼 얘는 제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게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 됐냐? X는 P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갖다 치자. 됐나? 커야 되니까 두 근이. 그럼 두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X축은 뭐 이 정도 있겠네. 되셨어? 그럼 두 근이라는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이렇게도 있을 수 있겠지. 돼요? 이게 1번이죠, 1번. 뭔 말인지 가지? 그럼 이 녀석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근이 P보다 커야 되니까. 그죠? 어찌됐든 P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 새끼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내 말 이해 가지? 그럼 얘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판별식 D가 0 이상이다. 우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P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찾아봤더니 P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을 찾아봤더니 요 놈이든 X축보단 위에서 만나잖아. 그럼 P를 대입하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린 저 식을 쓰기가 애매하니까 얘를 fx라고 놓고 풀이를 하자고. 상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포물선 생각했으니까. 알겠어? 그럼 여기에선 뭐가 되는 거야? f, p가 양수예요. 됐나?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 뭐라고 했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긴 거. 즉 2번을 보시더라도 어떻게 된다고? 동일하지. 인정해? 2번.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니네 그려봐 대충.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 가셨죠? 그럼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도 뭐가 되겠어? 판별식 D가 0 이상일 거고 FP는 양수가 나올 거야. 어머? 그럼 두 새끼 같네요? 이래 버린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근의 위치가 설정됐을 때는 축의 방정식을 잘 봐야 된다고 했어. 2차 포물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꼭지점이에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2차 포물선에서. 무슨 성? 대칭성을 갖고 있거든요. 알겠어?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은 어떻게 돼? 여기가 축의 방정식이지. 여기에서는 여기가 축의 방정식 되는 거 맞지? 이해가 안 가? 이건 중3 내용으로도 풀 수 있어요? 잠깐만 리모컨 좀. 고마워.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계시죠? 완전 제곱골 고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봤을 때 요거 봤을 때 요 놈을 완전 제곱골로 고쳐주시면 어떻게 돼? A 빼내지? A 빼내면 제곱의 개수가 1이 됐으니까 반의 제곱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 A에 뒤에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알겠냐? 그럼 얘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이해가? 오케이. 그럼 요게 나왔으니까 나는 뭐 하면 돼? 아, 이게 축의 방정식이었구나. 요거를 2차 방정식의 일반형 혹은 2차 함수의 일반형 이렇게 불러주잖아. 그치? 그럼 그 일반형 구조일 때는 축의 방정식을 항상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그 축이 얘는 추가가 돼야 되는 게 뭐야? P보다 오른쪽에 있지. 그치? 그럼 얘는 P보다 커요. 이거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 그럼 얘는 축의 방정식이 P보다 왼쪽에 있어요. 이걸 추가를 안 하면은 틀리게 된다고. 됐쇼? 그럼 3번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3번 그래프를 보면 PQ 사이에 근이 있다며. 그럼 니네 대충 여기에 P, 대충 여기에 Q 이렇게 가는 거지. 선생님 대충 선생님이 아니야. 이쁘게 그리지 말라고. 아, 저 존나 이쁘게 그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대략적으로 그려주시면 돼. 아, 여러분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도 그랬잖아. 그래프 겁나 이쁘게 그렸어? 아니었잖아. 그지?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잘라 번지면 됐잖아. 그거와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그래프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지.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얘도 판별식 D가 0 이상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F, P가 양수, F, Q도 양수.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어찌됐든 어디 있어? 사이에 있잖아. 얘가 정 가운데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야. 한쪽으로 좀 더 갈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는 뭐가 돼? 축의 방정식이 축 자체가 어디? P하고 Q 사이에 있어요. 이러면 좀 더 괜찮겠네. 됐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는 4번 가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4번 뭐라고 썼냐? 두 근 사이에 P가 있대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X축에 있으면 얘를 뭐 알파, 베타 놓지 뭐. 그럼 P가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지. 축의 방정식 아니에요? 그냥 P가 이 사이에 있다고. 그럼 P, 음수. P가 여기 있으면요. P, 음수. 맞아 안 맞아? 이해가지?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이러면 되는 거지. 아, 그럼 선생님 판별식 T는 자연스럽게 양수겠네요. 굳이 얘는 안 해줘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죠. 왜? 두 근 사이에 얘가 있다는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두 근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해가? 이렇게 간다는 거.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 됐나요? 그럼 요거를 갖고서는 이제는 문제를 풀어볼 거야. 바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드디어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기본 사항들을 조금 다시 한번 짚어드렸어. 매 시간마다 계속 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이 중요 사항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원체 복습을 열심히 하시니까 자꾸 까먹더라고. 그래서 환장하겠어. 수업할 때마다. 잘 좀 하자.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했던 내용들은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갑시다. 바로 가주시면
위치관계. 아하, 그래프를 이용한. 이거는 교과서에도 있고요. 웬만한 문제집들 사이에서는 다 출제되는 거야. 그 정도로 빈출이란 얘기야. 반대로 얘기하면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이해 갔어? 그럼 이 녀석 뭐라고 나와 있어요? 2키 5번 봅시다. 이제 거의 다 왔네. 여기서부터 맞죠? 전 시간에 페이지 288 2키 5번. 선생님 앞으로는 저거 써주기로 했어. 2키 5번, 2키 6번 이렇게 그냥 풀라. 이제는 중간에 이제는 강의 듣고 하는 애들은 저 문제가 뭔지를 모르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앞으로는 친절하니까 써줄 거야. 그럼 이거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새끼가 그래프가 어머나, 아유 그래프도 잘 나왔네. 얘가 이렇게 지나가고 마이너스 1이고 3이고 2이고 5네. 이렇게 나와 있네. 아씨, 이거 아니구나. 요게 마이너스 2, 요게 마이너스 1, 요게 3이고 요게 맞네. 그럼 얘가 y는 얘는 요게 나와 있네. 그랬을 때 요거인 게 1번, 2번에는 저런 거를 풀 때 우리는 상식에 기반해서 뭐 한다고 했어? 이런 거 부등식이나 이런 걸 방정식을 풀 때는 연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연스럽게 교점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면 무조건 연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인정해? 됐어? 그럼 이 문제상에서 봤을 때 요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부등식이 나왔을 때 같다라고 놓고 풀라고 했지.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1차식이지 2차식이지. 연립을 하면 몇 차야? 그렇지, 2차죠. 돼요? 아니 내가 얘를 이렇게 놨다 쳐. 그럼 교점을 따지려면 우선 연립을 해야 되잖아. 그게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그럼 fx는 gx 이렇게 풀 거라고.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넘기겠지. 2차 방정식이니까. 그치? 그럼 얘는 fx 빼기 gx는 0이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새로운 2차식이 되는 거지. 기존하고 다르겠지, fx하고는. 됐어? 그럼 그거를 통상적으로 뭐라고 많이 놓냐면 이렇게 많이 넣어. 선생님 h를 써야 되나요? 아니 상관없죠. k를 써서도 되고 뭐 다른 문자를 써서 상관이 없어요, 전혀. 알겠어? 그럼 hx는 0이다 라는 새로운 2차 함수가 생긴 거잖아, 그치? 2차 방정식도 괜찮고요. 그럼 요 새끼 봤으면 뭐 하고 싶어? 포물선 그리고 싶지. 돼요? 그럼 얘는 다시 봤을 때 어떻게 돼? 요딴 식으로 혹은 요딴 식으로 혹은 요딴 식으로 나오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다시 x축하고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됐니? 뭔 말인지 가? 여기까지 갔어? 그럼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의 좌표가 뭐가 돼? 마이너스 2하고 5가 된다 뿐이야. 쟤는 교점이 있으니까. 다시 얘 만나는 교점이 뭐야? 마이너스 2하고 5지. 그럼 두 새끼를 만들어서 새로운 식이만 나왔으면은 x축과 만난 점이 마이너스 2하고 5가 된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잡아! 이거를 이렇게 x축처럼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 가나? 직선이 나왔을 때 너무 쫄지 말라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우선 요 놈부터 풀게요. 포물선하고 직선. 그지? 그럼 니네한테 이렇게 물어볼게. 이렇게 나왔다 치자. A보다 작은 쪽을 봐봐. A보다 작은 쪽을 봐봐. 파란색이 위에 있어? 주황색이 위에 있어? 그렇지. 볼 수 있지? 그럼 여기에서는 A보다 작은 쪽에서는 파란색이 주황색보다 큽니다. 맞아 틀려? 맞는 얘기지? A하고 B 사이 봐봐.
파랑이 위에 있어, 주황이 위에 있어? 주황이 위에 있지? 그럼 A하고 B 사이에서는 주황이 큽니다. 돼? 이해가? 오케이. 그럼 이거 문제 끝난 거지. 요. 2차 포물선. 파란색으로 갈게. 2차 포물선. 2차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까? 그래프만 보고서 우선 해결하자고. 다시 한번. 2차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크다잖아. 이해가지? 내 말 이해가? 그럼 요 녀석은 포물선이 위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2하고 5를 기점으로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그렇지, 작은 쪽이잖아. 내 말 이해가? 그럼 5를 기점으로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큰 쪽이지? 그럼 얘는 뭐가 돼? 끝난 거지. 되셨나?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럼 이거는 포물선 자체만 물어본 거죠? 그럼 이제 직선은 쌩까도 되는 거지? 포물선 자체만 봤을 때 0 이하라고 했으니까 뭐야? 여기서부터 0도 되고 요거 되는 거 맞아? 이해 가요? 그럼 요 새끼는 뭐야? 2차가 작다면 낑겨요. 그지? 크다면 퍼져요. 됐냐? 그럼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X라는 새끼가 요게 되겠네. 됐죠? 이해가? 저거를 풀이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해 못해? 이해해요? 여러 가지 풀어드렸잖아. 동일하다니까 얘들아. 그래서 이 문제가 교과서에서는 혹은 다른 문제집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방정식 파트에서 나온 경우도 많아요. 방정식 파트에서. 알겠어? 저거하고 똑같아. 잘 봐, 잘 봐. 저거하고 똑같아. 그럼 문제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 그림하고 똑같다고 분명 말씀드렸어. 이렇게 물어봐. 합이랑 구분. 그러면 이해를 안 하고서는 무지학정 달려드는 놈들은 별지랄을 다 해요. 막 방정식 만들고 뭐 하고 선생님 저 새끼는 A가 안 없어지는데요. 쟤는 MN이 안 없어지는데요. 뭐 이지랄 하고 있어. 근데 니네 생각을 하라고. 요거 봤더니 뭐 한 거야? 그렇지. 뺀 거니까 두 식을 연립한 거지. 1차식 집어넘긴 거지. 그럼 나는 연립했다는 얘기는 요렇게 쓴 거니까 얘네의 교점을 따지고 있다는 얘기지. 돼, 안 돼? 그럼 그 중에서도 얘는 지금 Y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럼 X끼리만 얘기를 한 거니까 그 교점의 X좌표가 궁금해요. 이 얘기지? 그럼 교점의 X좌표 뭐야? 그림 잘 봐. 교점의 X좌표 뭐야? 꼴레리. 그렇지. 마이너스 2 또는 5잖아. 바로 보이잖아. 그럼 요 새끼는 눈깔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해만 하면 그냥 바로 풀리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합은 얼마? 3이고 9분 마 10 이렇게 푸는 건데 이거 자체를 구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냥 제 구조를 보고 푸는 문제들이라.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질 거야, 얘들아. 번외인데 2차 함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녀석들이 이제 자주 나오게 되는데 얘네 교점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특히나 봤을 때 뭐냐? 요런 거. 교점이 나왔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좀 전에 뭐라고 했어? 요거를 잘 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를 fx, 선생님 얘를 gx라고 놓을게. 그럼 문제상에서 만약에 fx 이꼴 gx라는 녀석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둘이 연립할 거지? 잘 들어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뭐가 돼? 새로운 2차식이 생긴 거지. 그럼 그 2차식의 해나 근을 구해야 되는데 그 2차식의 해나 근이라는 거는 최초로 돌아갔더니 이 새끼의 교점을 따진 거지. 그럼 그 교점의 x좌표인 거잖아. 그럼 요 식은 이제 뭐가 돼? A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돼요, 안 돼요? 선생님 많이 가? 그럼 그래프 잘 봐. 잘 봐. 이렇게 나왔다 치자.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돼? 여전히 gx야 얘가.
알겠어? 이 직선이 gx라고? 그럼 fx 얘를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한쪽으로 넘기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그럼 이 새끼도 새로운 2차식이 생긴 거잖아 얘들아, 그지?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에 x 마이너스 감마에 그렇지. 선생님 왜요? 교점이 하나지? 그럼 하나만 써주셔야죠. 아니지. 얘 뭐 하고 있어? 접점된 거 맞아? 접한다는 거는 무슨 근? 중근이잖아. 그치? 이해가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앞서서 여러분들이 계속 해왔었던 인수정리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 인수 자체가 중복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를 왜 하시는데요? 얘가 확장이 될 수 있거든요.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아 진짜로. 접선의 방정식. 원래 고1 과정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 세 가지구나.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딱 세 가지밖에 없어. 근데 그 세 가지는 이제 원이 포함돼야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뭐냐면 연립 후 접했으니까 중근을 갔지? 판별식 D가 뭐다? 되셨어? 선생님 말이 가? 아 맞잖아. 연립을 할 거 아니야. 다른 건 모르겠으나 이 새끼가 뭐다?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럼 판별식 D가 뭐야? 0이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 되냐? 또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얘처럼 인수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이 인수를 중복되게 가져요. 접하니까. 이해 갔나? 그럼 똑같은 걸 두 번 써줄 거니까 얘처럼 완전 제곱꼴이 나올 거다. 되셨어?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니까 요거 뭐냐,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선생님이 강의 찍어놔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다음번에 이제 진도 나갈 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쪽 들어가면은 다시 한번 이제 쉽게 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기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들 그냥 판별식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이런 거. 얘가 뭐 얼마라고 할까? y는 그냥 하게 되네. 이게 이따 치자. 됐어? 대충 그린 거야. 잘 봐야 돼. 그럼 얘는 1, 뭐가 되냐? 1, 0이네. 그럼 2, 뭐가 되냐? 4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잖아. 그치? 그럼 2, 마이너스 1이네. 돼요? 그럼 얘는 여기에 여기다 치자. 됐어? 그럼 여기서 접선을 구하래. 되지? 그럼 원래대로 정석적인 그냥 해법에 나와 있는, 해설에 나와 있는 풀이법으로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됐쇼? 잘 봐봐, 잘 봐봐.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1. 아유,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2, 마이너스 1. 여기 나와 있으면은 우선은 접선을 구하라고 했어. 접선이라는 새끼는 뭐야? 선이니까 직선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야? 내가 구할 건 이 직선이잖아. 얘 접한 거야. 착한 사람 눈에는 접한 걸로 보여. 직선이잖아, 직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한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읽어? 읽어야지, 직선의 방정식. 그렇지, y. 계속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렇지. 형태는 맞았어요. 에? 뭔 소리냐면, 이것도 설명해야 되냐? 괜히 들어왔나? 아이씨. 여기까지만 하고선 바로 넘어갈게요. 이런 거야, 이런 거. 얘가 원래는 이제 중등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직선의 방정식 쓰세요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쓰잖아, 그치? 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 결과적으로 탄젠트 세타. 기억나? 그런데 요거는 중등 때 많이 썼던 거고, 이젠 고등 과정에서는 a, b라는 문자를 많이 써서 그래. 많이 쓰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요런 식으로 표현을 더 많이 할 거라고. 기울기는 a보다는 m을 많이 쓸 거야. 이해 갔지? 되셨어?
선생님 많이 가? 응. 그럼 요 녀석을 봤을 때 얘가 한 점 x1, y1을 지나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요거는 항상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결과적으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 형태는 고스란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 선생님 저는 수학 칼을 안 배우는데요. 아니면 안 배웠는데요. 상관없어. 직선이 나오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써야 돼. 집어넣어. 지난다 위에 있다면 뭐야?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 그냥 집어넣어. 됐냐?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되지? 돼? 그러면 요 점에 영향을 안 받은 게 얘밖에 없으니까 n에 관해서 정리를 해볼게. 됐나? 그럼 나는 이 식을 다시 준식에 집어넣을 거야. 됐슈? n의 값을 구했으니까 그럼 y는 나름 x는 x끼리 y는 y끼리 뭉쳐보자고. 됐어?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m 빼내면 됐나? 이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의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됐냐?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이 녀석의 표현이 이렇게 된다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m의 값에 상관없이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간단하게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냐? 네, 선생님이 써준 게 이게 뭐야? 보면 뭐 생각나? 그렇지. m에 관한 항등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은 의심을 해봐야 돼. 얘네처럼 이렇게 쪼로록 이런 상태가 나오면 선생님 K 나왔던데요. K 나왔어도 상관이 없어요. 됐나?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요거도 봐봐. 접선의 방정식인데 요거 지나지? 얘를 x1, y1이라고 두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 원래대로면 얘들아 원래대로면 얘를 썼을 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돼야 안 돼? 돼요? 됐지? 됩니다. 그럼 요 새끼 가 누구? fx와 접한다. 이 얘기잖아. 접선이니까. 돼? 아니 돼 안 돼? 그럼 얘 뭐 하면 되는 거야? y는 m x-2에 마이너스 2라고 y는 얘하고 서로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 d가 뭐 되면 돼?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고. 됐냐? 이해가? 여기까지 설명을 한 게 더 안 들어가도 되는데 지울게요? 지워도 돼? 더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교점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서 그래. 부등식이든 여러 가지 방정식이든 특히나 이 부등식 파트에서 교점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 그지? 위치관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접점에 관한 얘기까지 나온 거야. 잠깐만 들어봐. 그럼 얘는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교점에 주목을 한 거야. 교점에. 교점이 두 개일 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라며. 그게 이젠 연립을 했을 때 X좌표라면서. 그지? 그럼 교점이 하나란 얘기는 접점이란 얘기잖아. 그 접점에 X좌표가 뭐란 얘기야? 2란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니네가 봤을 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저 녀석을 보시면은 접선을 접선이래. 요걸 풀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라고. 요거를 fx, gx 이렇게 놔보자. 요거를 fx 이렇게 놔보자. 되셨어? 그럼 요거를 풀었을 때 x좌표가 뭐가 돼?
2가 되는 거 맞지? 맞아? 그게 교점일 뿐이잖아. 근데 접점이잖아, 접점. 그럼 한 점에서 만난 거지? 그럼 얘를 풀어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하면 요 녀석. 그죠? 선생님 많이 가? 그럼 요 녀석은 뭘 갖는다는 얘기야? 최고차의 계수 뭐야? 1이지? 1이잖아요? 그때 접하는 점이 2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선생님 많이 가? 그럼 gx라는 녀석은 뭐 해야 돼? gx라는 녀석은 니네가 따로 따져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선생님 많이 가? 그럼 내가 구할 건 gx잖아. 그럼 gx를 구하려면 이 새끼 넘기고 이 새끼 넘기면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넘겨주면 뭐가 되는 거야? x제곱에다가. 그치? 마이너스 4x 그대로 있는 거고. 됐나? 플러스 4가 되려면은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는 거지. 내 말 이해 가 안 가? 뭔 말인지 알겠어? 2, 맞지? 4에다가 마이너스 8 플러스 3 2, 마이너스 1 맞는 거지? 맞네. 그럼 얘를 풀었더니 이렇게 나온 거고 요 녀석을 봤더니 이렇게 된 거잖아. 되셨어? 선생님 많이 가? x 마이너스 0 어머나. 그러면은 내가 구할 게 gx니까 다시 해주면 fx 마이너스 뭐가 된다는 얘기냐? x제곱 이렇게 되겠네. 점의 좌표를 잘못 구했네. 기울기가 0돼서요. 기울기가 0돼서 1, 3. 그러네. 잘못 구했네. 뭐냐? 여기서 빼줬더니 뭐가 남는 거야? 빼줬더니 gx는 이렇게 남네. 돼요? 선생님 그게 됩니까? 잘 봐. 3일은 3이니까 얘가 대충 선생님이 여기다 잡기는 했는데 이게 1이고 이게 3이지. 무슨 성? 그렇지. 그럼 얘는 뭐야? 2, 뭐시기가 나오네. 접선 제대로 구한 거네. 되셨어? 선생님 많이 가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접선의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쉽게 구하나요? 잘 봐. 요거를 구했지. 그지? 그럼 요거 나왔지. 맞아 안 맞아? 돼 안 돼. 그럼 요 녀석을 좀 전에 봤듯이 fx 구하려면은 gx를 구하려면은 원래 식에다가 이 식을 빼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잘 봐. 다 온 거야. 요 식을 저 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돼. 이해 갔어?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4x 그대로 되는 거니까 더할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굳이 써주자면 gx는 뭐가 되는 거야? 0x. 이해 갔어? 플러스 4를 플러스 3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이게 되는 거야. 됐냐?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드릴게. 만약에 저거 그대로야. 근데 내가 fx 마이너스 gx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게 나왔다 치자. 그럼 이 새끼가 뭐 돼야 돼? 저거 돼야 된다고. 돼요?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x 돼야 되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2x 된 거야? 플러스 7이 플러스 3 돼야 되니까. 그렇지. 이러면은 접선이 완성이 된다고. 되나? 이해가?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나왔을 때는 우선 방정식 하나 만들고 그 방정식이 얘가 되는 거를 노리면 된다고. 됐냐? 하나만 더 갈게. 그러면은 fx 마이너스 gx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x제곱에다가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게 나왔다 치자. 그럼 이 새끼가 저렇게 돼야 된다고. 그럼 얼마를 해줘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5x에다가 플러스 6 이게 gx가 되는 거라고. 됐나요? 이해 갔어? 그러니까 우선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방정식 만드는 거야. 방정식. 오케이. 그 다음 거 갑시다.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봤을 때
익힘 5번 지났고 익힘 6번 마지막 문제예요. 잘 봅시다. 요것도 어찌됐든 간에 교점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교점에 관한 문제를 봤을 때는 그래프를 보시고 위치 관계만 설정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나요? 마지막 문제 얘들아 잘 봐, 잘 봐. 요거를 보시면 이제 다 끝났네. 익힘 6번 문제예요. 문제상에서 y는 2가 됐네. 라스트! 포물선이 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었으면 좋겠대. 그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죠? 그럼 이 새끼는 기울기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면 어쨌든 얘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직선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면 되겠지. 위에 있다며. 위치 관계를 따진 거지. 교점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지? 그럼 우리는 얘기를 했을 때 뭐가 됐었어? 이것도 마찬가지지? 요거 풀었을 때도 어떻게 된다? 이 X축 있고서는 요거하고 마찬가지로 풀이해 주시면 된다고 했어. 맞아요.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판별식 D가 크고 요게 되는 거지? 안 만났잖아. 그럼 얘네는 하려면 기본은 뭐야? 연립 후 판단하세요. 저 새끼 교점 얘기가 나온 거잖아. 어쨌든 위치 관계니까.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되셨죠? 넘기면은 x제곱 마이너 이거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판별식 D가 뭐가 되라? 왜? 교점이 없으니까. 그럼 얘는 b제곱 마이너 4ac 요게 작습니다. 그쵸? 돼요? 2차식이 작네? 어떻게 되겠어? 낑겨요. 요거죠? 우선은 뭘 구하라고 했어? 어려워하지 말고 n 플러스 2가 요거 되는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의 해부터 구하라고. 그러고 다음에 낑기면 되니까. 그럼 m은 뭐가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6 또는 2 되는 거지? 그럼 m이라는 녀석은 뭐? 이렇게 존재합니다. 되겠네. 뭔 말인지 갔죠? 그러니까 매번 강조드렸던 게 뭐야? 실질적으로 이 새끼도 풀 때 그냥 X축하고 교점을 따지는 게 맞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판별식 D가 0보다 커요? 같아요? 작아요?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X축 자체도 뭐라고 했어 얘들아? 잘 봐. 마지막이야. X축 자체도 뭐라고 했어? 이런 함수라니까. 알겠어? 이 직선하고 이 포물선하고 교점을 따진 거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하고 이거를 따로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뭐 y는 gx라는 어떤 직선하고 y는 fx라는 어떤 포물선의 교점을 따진 거잖아. 그럼 그 직선은 얘는 특별히 뭐 상수를 뜻하는 직선이었을 뿐이고 이 새끼는 기울기가 살아있는 어떤 직선이었을 뿐이라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교점을 따질 때 이거하고 별개로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됐나요? 얘는 뭐 균해 분리 문제가 하나라도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 뒤쪽에 나오네. 뒤쪽에 더 있었네? 잘 봅시다. 이게 마지막 문제인 줄 알았더니 뒤쪽에 더 있었네요. 네. 몇 문항 없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여기에 익힘 1번 갈게요. 얘가 여기에 있는데 얘가
실근을 갖고요. 허근을 갖는데 뭐 망설일 필요도 없지 뭐. 그지? 뭐 되는 거야? 실근 갖는데 뭐 생각나? 판별식 D가 크다? 이거지.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잖아. 그지? 그럼 허근을 가졌으니까 판별식 D가 작습니다. 그럼 2차 부등식인데 연립이죠?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셨어? 판별식만 쓰시면 되잖아요. 됐나요? 공통범위만 구해주시면 돼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 먼저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두 근이 얘가 뭐라고 했어요? 드디어 나왔네. 됐지?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럼 이 새끼는 벌써 얘기를 했네. 서로 다르다고. 에? 그럼 판별식 D가 뭐가 되겠어? 크다죠? 그럼 양수니까 합이 양수, 곱이 양수. 된 거지? 이해가요? 그럼 밑에서 요거를 봤을 때 뭐가 되는 거냐? 밑에 거는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그리고 서로 다른 근을 갖는다. 그러면 1번하고 3번만 풀어드릴게요. 2번은 얘하고 동일한데 반대가 되는 게 얘밖에 없잖아. 그치? 둘 다 음수다 했으니까 요거밖에 없잖아. 반대가 되는 거에. 그럼 요것만 한번 풀어보시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D 얘는 짝수 공식 쓰시는 게 낫겠네. B-제곱 -AC. 그럼 K는 마사보다 작습니다. 하나 나온 거죠? 두 근의 합은 여전히 양수네. -A분의 B니까. 두 근의 곱도 여전히 양수일 거니까 요 놈이 양수. 됐나? 그럼 요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지? 그러므로 K는 뭐가 돼? -5보다 크고 마사보다 작습니다. 됐나? 3번 보시면 3번 보셨더니 뭐가 돼? X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이라고 했어.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해봐. 얘를 이렇게 그렸으면 이렇게 갔으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 플러스란 얘기잖아.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지? 그래서 굳이 얘는 판별식을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그게 포함이 되거든. 저는 쓰고 싶은데요.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럼 우선은 서로 다른 부호니까 합은 알아 몰라? 몰라요. 곱은? 그렇지, 음수가 되지. 판별식 D는 당연히 0보다 크겠지? 의심이 가면은 해보시란 얘기야. 당연히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럼 요놈은 뭐가 돼? 이게 양수다. 그지? 그럼 얘는 뭐야? 요거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들아 잘 봐봐. K-2의 제곱이 양수라며.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K-2의 제곱. 실수 제곱이지. 실수 제곱은 뭐다? 실수 제곱 뭐야? 0 이상. 얘가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오라고 했으니까 0은 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K는 여기에 의해서 2는 절대로 안 되겠네. 돼요? 선생님 많이 가? 양수잖아. K-2의 제곱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0 이상이잖아. 판별식 전에 0 이상이잖아. 실수 제곱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실수에 제곱은 0 이상. 근데 이 새끼가 양수였으면 좋겠으니까 0인 경우를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2는 절대 안 된다고. 되셨어? 그럼 곱이 음수라는 거 알았으니까 K-1이 뭐다? 음수다. 됐나? 그럼 결론적으로 K는 뭐다?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잖아. 됐죠? 오케이. 익힘 3번으로 가겠어.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힘내. 익힘 3번으로 가시면 익힘 3번에 X제곱 얘가 두 근이 1보다 크다. 아까 초반에 설명했던 거야.
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뭐가 되느냐. 2번 문제 봤더니 x제곱 두근 사이에 이렇게 됐네. 그 다음 거 뭐냐. 아이고, 두 문제밖에 안 남았네. 그럼 요거는 어떻게 갈 거냐. 아, 문제를 보셨을 때 다 왔어요. 다 왔어. 조금만 있네. 후후. 다 왔어. 두근이 1보다 크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 아래로 볼록 대충 그리면 되지. 돼요? 그럼 요 새끼 뭐가 되겠어? 요 정도 있겠지.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있거나, 그지? 요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얘를 좀 더 쉽게 보기 위해 뭐라고 쓸 거다? 이렇게 쓸 거다. 포물선이니까. 여기 봤을 때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요거 아니면 요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나 중근을 갖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판별식 D가 이 새끼도 짝수 공식이네. 요거 나온 거지? 이해 가요?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크다고 했으니까 F1이 1 집어넣으면 위로 가고 1 집어넣으면 또 위로 가지.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새끼 제일 중요한 거. 축의 방정식이 뭐다? 그렇지, 1보다 크다. 이 세 가지를 다 해주시란 얘기야. 됐나? 이걸 공통으로 만족해야 돼. 그럼 요 놈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2상. 그럼 얘는 3, 42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뭐가 되냐? 퍼지죠? 그럼 K는 4 이상 또는 이게 1절. 됐나? F1 집어넣어 1 마이너 2K 플러스 K 플러스 12가 양수. 됐쇼? 마이너 K니까 집어넘기면 K는 얼마? 된 거지? 됐쇼? 그럼 이게 2절. 축의 방정식 반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K, 뭐시기가 꼭지점에 좌표되는 거 맞냐? 그럼 K라는 새끼는 뭐 1보다 큽니다. 됐네. 그럼 요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새끼를 구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됐어? 수직선 그리면 되잖아. 뭐 하면 되는 거야? 요거 하나 갔지? 그 다음에 요 새끼는 뭐야? 4. 요거 갔지? 마삼. 요거 갔죠? 그리고 하나가 뭐? 됐나? 그럼 얘네는 요거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누구? 요거 되는 거 맞나? 세 마리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뭐가요? 어머나! 쏘리. F1이 크지? 큰 거지? 크거나 같다가 아니죠. 그럼 여기 빠져야지. 되셨어? 왜 는 썼냐 여기? 여긴 안 썼잖아. 그치? 어이가 없네. 됐어요? 요 두근 사이에 2가 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2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지. 그럼 난 동일하게 얘를 fx라고 놨으면 2 집어넣으면 뭐가 돼? 음수. 그럼 끝난 거지. 선생님 판별식 안 써도 돼요? 판별식을 써봤자 어차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이해가? 자명한 사실이야. 직접 해보셔도 아까처럼 나와. 알겠지?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돼? F2 이꼴 4 뭐가 되냐? 마이너스 12 마이너 2K 플러스 K제곱인가? 이 새끼가 음수. 그럼 얘는 K제곱 0이네. 4, 2, 8 뭐가 돼? 이렇게 2차가 작으니까 사이에 낑겨요. 이렇게 되겠네. 되셨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4번으로 갑시다. 이젠 두 문항밖에 안 남았네요. 금방 끝나겠어요. 마지막 4번 문항.
부등식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수학을 계속 하다 보면 얘들아, 당연히 단원별로 쪼개지고 이 파트하고 저 파트는 달라요 라는 게 맞는데, 아까 선생님 뭐 접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교점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부등식인데 함수나 방정식 내용이 들어가고, 분명히 방정식인데 함수로서 풀이가 가능하고, 방정식인데 부등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좀 유연함을 갖기 위해선 기본적인 개념이 바탕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수업 때마다 항상 강조해드리는 그 기본 개념들은 제발 좀 기억 좀 하세요. 맨날 물어봤을 때마다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알겠어? 페이지. 대망의 부등식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두 문제네. 얘는 익힘 4번. 요거 갔을 때 두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했던 거지? 얘 뭐라고 했어? 1번 문제에서는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고, 2번은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했고, 세 번째에는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데, 그럼 좀 전에 했던 거랑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합 곱이 양수고 판별식 D가 0 이상입니다. 돼요? 음수면은 합은 모르고 곱이 양수고 판별식 D가 0 이상입니다. 됐나요?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곱이 음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네요. 끝. 뭔 말인지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되셨어? 그러니까 요것도 뭐 아까 했던 건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그런 거지 당연히. 그 부분만 지켜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굳이 안 해드려도 되죠 이거는? 앞서 했던 거 두 가지하고 똑같으니까. 마지막 것만 볼게요. 익힘 5번 보시면, 근데 혹여라도 하다가 그래도 저는 다 풀어주세요 이런 학생들은 따로 질문을 하세요. 다 풀어드릴게요.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알겠지? 걱정하지 마시고. 두 개의 음의 실근과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이렇게 갖는다고 했어요. 됐나요? 그럼 얘들아 보자. 이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거는 그거지. 갑자기 음의 실근, 양의 실근 3차 방정식인데요. 그럼 여기에 주목하자. 얘들아 잘 봐봐. 3차식인데 미지수 들어가 있지. 그럼 우리가 3차 방정식, 즉 고차 방정식을 푸는 해법은 가장 기본이 공식 아니면 뭐였어? 인수정리였잖아. 그치? 특히나 얘네처럼 문자가 들어가 있는 새끼들은 이 문자를 소거할 수 있게끔 웬만하면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를 없애면 되는데 A고 마이너스 A니까 그냥 둘이 더해 번지는 게 제일 좋겠네. 그럼 X 대신 뭐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되지. 뒤에 있는 새끼도 그렇고 앞에 있는 새끼도 그렇고 인수 정리를 하려고 해서 인수 찾을 때도 최고차인 개수분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어차피 뿔마 붙여봤자 1밖에 없잖아. 뿔마 1. 그치? 근데 얘 변화를 주면 안 되니까 X 대신 1 집어넣어보자는 얘기지. 집어넣었더니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꼴 0이다. 된 거죠? 그럼 얘는 인수정리, 조립대법. 그럼 1로 가주시면 됐네. 그죠?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1에다가 됐네요. 두 개의 음의 실근, 한 개의 양의 실근. 얘 벌써 양 나왔지. 그럼 얘가 뭘 가지면 돼? 됐나요? 마지막이니까 한번 봅시다. 두 개의 음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판별식 D가 판별식 D가 0보다 그렇지. 크거나 같다. 문제상에 서로 다른 말 없죠? 두 개의 음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 다음에 음의 실근이니까 합이 음수, 곱이
양수 이렇게 되겠네. 되셨어요? 그럼 요거 해주시면 뭐야?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크거나 같습니다. 2차식이 크다. 퍼지죠? 맞아요? 퍼져요. 그럼 그 값부터 구하라고. a 플러스 1의 제곱이 4일 때니까 a 플러스 1은 뿔마 2니까 a는 마이너 1 뿔마 2죠. 그럼 퍼지니까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겠지? 그럼 범위가 하나가 뭐가 돼? 또는 이게 1절. 됐나? 합 얘네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뭐다? 음수다. 그럼 a 플러스 1이 뭐다? 양수다. 결론적으로 a는 마1보다 크다. 됐나? 곱을 봤더니 양수 끝났네. 그럼 나는 요 놈하고 요 놈을 둘 다 만족시켜야 되겠지? 그럼 뭐가 되는 거냐? 여기서 봤을 때 1 이상 마3 이하 친절하니까 색깔 바르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여기는 됐어? 이해가요? 그때 뭘 구하라고 했니? A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A는 뭐야? 1 이상이지. 동시에 만족하는 건. 그럼 최소값은 얼마? 1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할만합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할게요.